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시장이 정말로 어렵게 흘러가고 또 오늘 11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하락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애청자님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까지도 연락이 오는 걸 보면 지금의 시장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장인지 몸소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를 빼면 코스피 국내 지수의 올해 이런 상승률은 마이너스 1.7%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수가 반등을 많이 못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를 빼면 역성장을 하고 있는 국내 지수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참 힘이 빠지는 그런 시장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요. 주식 투자를 한 십수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외국인이 뭐 오늘 장중에 1조 8천억 1조 8천억의 현 선물 프로그램까지 합쳐서 이 정도의 장중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뭐 개인적인 경험상 거의 끝물에 이런 경향이 많고 아무래도 11월 말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뭔가를 청산해야 될 부분을 털고 가는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치에서 당장 뭐 종목을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하락의 절적에 와서 매도세가 더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월요일 증시 개파락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의 기회라가 이제는 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수 외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강했고 그간의 매도세도 상당히 강했어요. 11월 달을 보면 코스피에서 외인이 3조 1000억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 4천억 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4천억 가량 매도가 나왔고 풋 베팅을 한 5천억 이상 베팅이 들어갔었던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 짓는 국면에서 풋 청산과 함께 시장에 대한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국면이 다음 주부터는 작용을 해 주리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도 너무 힘 잃지 마시고 주말은 힘내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는 분명히 뭐 장 초반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겠지만 분명히 반등하는 장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전혀 이제 추수감사절 이슈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요. 이제 오늘 밤은 오전장만 진행을 합니다. 참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 이제 이런 걸 해놓고 트럼프 트윗에다가는 챔피언 벨트 챔피언 벨트를 찬 합성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놨었죠. 뭘 의미하는 건지 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권기를 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핵에 대해서 나는 이길 거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진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필 이러한 시점이죠. 그리고 자기네들 휴장일 때 맞춰서 또 악재를 시장에 던져버려고 휴장을 맞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미국 증시는 저렇게 훨훨 날아가는데 국내 증시만 한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도 많이 빠졌고요. 자, 어제
트럼프가 인권법 서명 이후에 이제 장 이후죠. 중국과 홍콩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고, 특히 이제 중국은 자기네들 인민해방군을 언제라도 투입할 수 있다 라면서 반격 카드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미중 무역 갈등에 분명히 불씨를 만드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특히 이제 항생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중국 지수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미 증시를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나스닥 선물이 어제 많이 안 빠졌어요. 오히려 낙폭을 축소하는 분위기로 마감을 하였는데 아직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종가 베팅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었고, 오늘은 매수 부분에서도 단기만 보지 전혀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중국 소비주 가지고 있던 거 매도한 거 외에는 전혀 시장에 대한 이제 스윙에 대한 관점을 전혀 가질 수 없었죠. 그 이유는 일단 주말에 나올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50을 하회할 경우 현재 중국 증시가 이러한 삼각 수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삼각 수렴 진행에서 이미 수렴이 깨졌습니다. 방향이 하방으로 열려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런 지표까지 악재가 나오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말 그대로 월요일장 미 증시가 나스닥 선물이 시작하는 시점을 맞춰서 우리 증시가 개파락을 심하게 하면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는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죠. 그러나 오늘은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무역 합의 관련해서 홍콩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에서는 1단계 합의에 대한 타결 가능성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지금 볼 때는 뭐 100%, 100포인트, 200포인트 이렇게 부러지는 일만 없다면 일단 미 증시는 계속 상승 탄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연말까지는 보일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뭔가에 맞춰서 서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뭐 수급을 동시에 보고 가죠. 선물이 사실은 장중에 코스피 선물이 차트가 안 나오는구나. 코스피 선물이 이제 프로그램이니까요. 선물이 따로 안 나와서 장중에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하고 봤을 때 1조 3,800억까지 네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이때 현물이 3,800억을 찍었어요. 800억을 찍었고 프로그램이 3,000억대. 그러면 도합 장중 1조 8천억이 아니라 2조가 넘는 초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엄청난 매도가 나왔고, 이를 이제 금융투자가 상당 부분 방어를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지 못했습니다. 막지 못한 그 정도의 이제 매도세가 나왔죠. 연기금에서도 이런 걸 방어하기는 여력이 안 될 거예요. 그냥 이제 뭐 개인이 그리고 금투가 몸으로 오늘 떠받친 형국이었는데요. 제 경험상인데 그냥 예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씩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직전 전달이라든지 뭐 그런 달에 한 번씩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게 이제 오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 장기평선 라인까지는 빠질 수 있겠으나 여기서 돌리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일단은 예상이 돼요. 뭐 그거는 바람일 수도 있고요. 상승 엔파가 진행이 된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얕은 반등, 그리고 여기서 쌍바닥을 이렇게 해서 이게 넘어가는 모습이 안 나오면, 여기를 넘어가는 모습이 안 나오면 약간의 추가 하락 이후에 이러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지수는 날짜로 따져보자면 12월 19일까지는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12월 19일 앞으로 3주 이후에, 즉 바닥을 찍는데 한 주, 그 다음에 행보 2주, 3주 때 뭔가의 이벤트에 의한 대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3주간은 굉장히 좀 시장을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 시장으로 보입니다. 정말 오늘 보면 코스피 외인들의 매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전기전자, 그 다음에 코스피 종합, 코스피 대형주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도 말할 것도 없죠. 코스닥도 매도 일변도였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장 막판에 프로그램이 아주 살짝 플러스 마감했는데 매수 주체가 여전히 약해요. 매수 주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투매가 한번 나오면 그때 이제 단기 반등을 노려볼 시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코스닥도 엠파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이 하락한 만큼 이 정도만큼의 하락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맥스 610에서 605포인트까지 열어놓고 시장을 보되 이 610포인트를 깨는 하락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미 증시가 안 좋으면 개파락이 나오겠죠. 이렇게. 네. 그럼 이 부분 1차, 이 부분 2차 정도에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신규 상장 종목이 있었죠. 사실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오늘 시장 브리핑을 개인적으로 이제 장초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들어갔는데 신규 상장주 얘가 이제 몰타몰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몰타몰이라는 직구몰을 가지고 있고 공모가가 18,000원에 책정이 된 종목이었는데 공모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공모가 부분까지 약간 밀려서 좀 낮춰져서 출발을 하게 되면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위로 출발을 해서 아예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대장으로 가고 있던 센트럴 모텍이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돼서 공격적으로 볼 수가 없었고요. 그러나 오늘도 신규 상장한 종목은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급등한 섹터의 시세 연속성이 거의 부재하고 또 급락 출회되는 모습이 좀 연속이 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SK 바이오 팜 관련 주식들이 될 거고 아기 상어 관련주들이 될 거고요. 어제 상한가 간 우리 기술 등등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캐릭터 관련주가 아기 상어는 힘을 못 쓰는데 펭수 관련주가 장초에 굉장히 강했죠. 이거는 이제 펭수 유튜브 100만 돌파 및 다이어리가 판매 대박이라는 기사가 나면서 장초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주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강조를 했던 중국 소비주 부분에서 오늘 슈팅이 제대로 나왔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왕이 부장이 이제 12월 4일부터 5일 방한, 그 다음에 시진핑 측근 이제 흑룡강인가요? 아무튼 중국 지방 아마 흑룡강 쪽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또 1일 방한 이슈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스케줄링 매매라면 당연히 방한할 때를 이제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연결돼서 시진핑 방한 이슈로까지 커지면
네, 판을 다시 짜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큰 테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쪽 섹터를 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주말 이용해서 한번 전부 다 한번 봐보는 걸로, 영상을 한번 올릴 수 있으면 한번 다 봐보는 걸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변동성이 장중에도 그리고 장 막판까지 어마어마했던 하루였습니다. 뭐 김진표 관련주가 장중에 급등락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관련주가 장 막판에 찌라시가 뭐 돌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찌라시는 보지는 못했고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사를 찾았는데 기사는 없었어요. 기사는 없어서 황교안 종목은 들어가면은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보고만 있었고, 대신 이제 이낙연 관련주는 매매는 못했네요. 뭐 겁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이 찌라시인 것 같더라고요. 말 그대로 허위 찌라시. 그래서 이제 장 막판에 이쪽 섹터 반등이 좀 있었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네, 마감하도록 하죠. 일단 제일 먼저 SK 케미칼. 오늘까지는 관망을 봤어요. 3분봉을 노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눌림 매매를 보는 관점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이목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목이 집중이 안 되고 있고 매물만 쌓이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됐었죠. 일단은 이제 밴드는 좀 낮춰서 27,000원 구간을 좀 보고 있어요. 67,000원 구간을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장 주고 가면 한 번 정도 트라이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SK케미칼은 3분봉까지 나오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랜드 장 초반에 하락할 때 공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공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기회를 이때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한 번인 것 같고, 여기서 하락이 커지면 일단은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의 반등, 즉 3분봉 이후 반등이 나오는지만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마 또 장 초반에 약간 눌렸다가 또 반등하는 뭐 그런 이 모습이 연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에이프로젠 KIC는 하락을 조금 더 봤는데 이 정도까지 하락을 생각을 했어요. 2,400원 구간. 근데 이제 그 구간을 안 주고 또 내려가서 매매 타점을 잡지를 못했네요. 2,400원 초반대 구간을 봤는데 거기까지 안 주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여전히 이 종목은 뭐 이제 굉장한 거래 대금을 터뜨렸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되는 시점을 조금 보려고 하고요. 월요일장에도 관심주로서 네, 봐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죽은 종목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본 3,500원까지는 뭐 이제 뭐 제 말이 와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찌어찌 해서 갈 수도 있다 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가 오늘 하락이 컸어요. HLB가 하락이 컸고, 종목은 끝까지 한번 네, 관찰을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관찰을 해보려고 하고, 여기서 부러져서 지금 심각하게 빠지는데 결국은 이 5일선의 쌍바닥만 기다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확인되면 그때 본다. 어떠한 뭐 모멘텀 그런 거 다 떠나서 그게 돼야, 매물이 소화가 돼야 가요, 종목이. 아니면 진짜로 강한 재료가 나오던지. 현대바이오도 약한 모습. 그리고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삼성출판사는 이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이미 고점 구간에 다다라온 상태에서 일단은 좀 오늘 시장 영향까지 부딪히다 보니까 하락이 깊어졌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매매를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갔습니다. 23,000, 네, 23,400원
23,500원 이 구간에 들어가서 좀 짧게 여기서 손절을 좀 진행을 했어요. 여기 깨지면 이 구간이 맞을 거예요. 23,100원에 좀 손절을 하고 이게 말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모양 자체에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약반등을 주고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을 나와서 올리던지, 그렇지 않다면 조금 단기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에서는 일단은 이거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도 오늘 여기서 81,000원 이탈할 때 손절을 했고요. 다 좋은데 뭐 수급 그런 것도 다 괜찮은데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다시 인정을 못 받고 흘러내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토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네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고 월봉 기준으로 이런 거는 중장기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월봉 기준으로. 그 다음 인선 ENT는 그냥 중장기 종목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상향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관점입니다. 옴니시스템은 얘도 오늘 개파락이 나와서 더 이상 이제 모멘텀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을 일단 빼놓고 추후에 이런 구간까지 뭐 1,900원 혹은 1,900원 구간까지 밀릴 때까지는 관망하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제 스마트 시티 관점으로 올랐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픽텍은 오늘 좀 매수 타점을 노리려고 했는데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딱히 이제 매수 타점을 잡지 못했어요. 이제 어제 시간 외에서 이 구간대 매도하고 오늘도 여기서 매도를 남은 건 다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 중도 이런 모습이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경협주 쪽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쪽은 기회가 되면 매수 관점으로 해서 매수를 진행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한국 화장품 제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죠. 이게 이제 갭을 띄우고 죽을 줄 알았어요. 갭을 띄우고 여기에서 버티는 것보다도 이제 예전처럼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엄청 강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장초에 강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나머지 이제 후발주자인 한국 화장품 제조 올라가고, 그 밖에 뭐 코리아나라든지 제이준 뭐 등등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을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외에도 다른 종목들을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주아이비는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데, 저는 이제 시간 외에 호재성 이슈가 나와서 장 초반에 급등 이후에 밀릴 거로 좀 봐서 시가 여기에서 2번 정도 하고 빠른 매매 진행했고요. 그 다음 전일부터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한창 재질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오늘도 한 5%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 사실 장 중에는 그렇다 할 모습은 별로 안 보였습니다. 장 중에는 한 2%대 있다가 막판에 이낙연 주가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였는데,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었죠. 일단 추세를 다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창 재지도
네, 관심 갖고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전고점을 탈환하려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그 부분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월드 시간 외에서 뭐 장중에 올라갈 때는 거의 3,700원까지 올랐었는데 다소 조금 빠진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은 크랙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 어떠한 반등을 보여줄지 모습을 좀 지켜보려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여기 21선을 재탈환하는 게 기본이라고 보여져요. 매매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시간 외 특징주로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엔젤 오늘 이제 핑크퐁 아니 그 팽수 관련해서 장중에 굉장히 강했죠. 거래량도 지금 상장일에 가장 큰 거래량을 터치면서 나왔는데, 이 고점 부분에 처음 돌파는 거의 한 번에 돌파한다라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시초가에 들어가서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매도 진행하고 나머지 물량을 여기서 매도하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가나 해서 아주 소량만 들고 있어요. 아주 소량만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까지 돼버렸네요. 여기서.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사실 오늘 공략을 할 때도 주봉상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런 최고점까지 찍는 모습이 아니라 주봉상은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망치형 캔들이라 오늘 주봉상 이걸 양봉으로 정도는 만들고 다음 달에 가겠지 했는데 오늘 작정하고 시장에서 뚫어버리는 모습이 좀 있어서 매매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종목으로 오히려 이제 또 많이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뭐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어떤 분은 7,050원에 들어가서 이제 겨우 이제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거는 이제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팁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찍을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유엔젤은 매매를 많이 했어요. 유엔젤은 이때부터 매매를 시작을 해서 이때까지 매도를 다 하고, 이거는 일지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키움 차트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유엔젤의 경우는 이때는 매매를 안 했고 이때 들어가서 팔고 여기서 돌파 시점에 다시 잡고 올라가면서 전부 다 매도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 반면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 구간에서 횡보를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얘가 다시 파동을 그릴 수 있는 이 시간적 개념까지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단타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후발주자로 포비스 TNC가 오늘 시장에 좀 부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제2의 팽수 관련주로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거를 매매를 해서 이거는 찌라시 보고 저도 매매를 했는데 이 구간에 들어가서 그냥 여기에 매도하고 나머지 여기서 매도했는데 급등 나와서 좀 허탈한 매매가 좀 됐어요. 이런 종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좀 SKC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신고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중대형주라고 하죠. 시총 1조 7천억짜리인데
지금 추세를 신고가 추세를 만들고 있어서 월요일날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밖에는 센트럴 모텍 아주 강한 신규 상장 종목들이죠. 월요일날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는 저도 아직은 예상이 잘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볼까요? 근데 종목별로 저도 손절하고 그런 종목들 되게 많아요. 손절하고 그런 종목들도 이게 왜 안 돼? 센트럴 모텍도 오늘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얘는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이죠. 급등한 종목이 이 상한가, 점 상한가 부근을 이탈을 했다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바닥을 만들면 매매를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내일 월요일장에서도 한번 이 구간을 깨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 구간을 깨지만 않는다면 다시금 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한 번 정도는 그려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한번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어제 오성 첨단이라든지 전부 다 매도를 했고, 오늘 손절한 종목은 하나 보죠. 오픈 베이스 시가 매매, 시초가 매매 한 종목이에요. 시초가 매매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도 안 갔고, 여기에다 이제 짧게 여기를 깨면 안 보겠다 했는데 살짝 깨고 약상승 정도 하고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종목이 약해서 뭐 짧게 손절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손절해야 될 종목들은 손절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먹을 때도 짧게 먹어야 되고요. 이제 공격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다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 월요일날 시장이 분명히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일요일날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